네, 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내일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출근 잘 해봅시다. 네, 오늘은 23년 리뷰와 24년 전망 예측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3년 리뷰 그리고 24년 예측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가? 기회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그래서 엄청난 효율적인 투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3년 리뷰, 24년 예측, 국내외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각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산율 하락 및 고령화 문제가 엄청난 이슈로 지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어쨌든 경제 인구가 좀 축소된다는 거잖아요. 경제 규모가 애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인구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이제 소비도 일어나고 또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일단 인구 자체가 없으니까 뭔가 규모가 줄어드니까 이 소비 규모, 투자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각종 지원책, 정부에서는 어쨌든 어떻게든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코웃음 치듯이 출산율은 0.7명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뒷받침해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나 투자가 적극적으로 좀 일어나야지 성장률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요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 요거는 정말 심각한 우리의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줄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경제 자체가 뭔가 활력 있고 젊은 어떤 영한 느낌보다도 좀 고령화 문제 조금 늙고 조금 축소되고 위축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물가 요즘 정말 비싸죠. 옛날에 뭐 10만 원 갖고 진짜 마트 가면은 카트에다가 가득 담았었는데 요즘 뭐 10만 원 갖고 가봤자 뭐 몇 개 넣으면은 진짜 벌써 5, 6만 원이에요. 진짜 많이 비싸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물가가 상승하니까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또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업 투자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오타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 축소에 기업도 투자하기가 꺼려지죠. 왜냐하면 기업들도 기업 대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채가 있는데 어쨌든 이자 비용과 각종 인건비라든지 판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된다. 그래서 가계 또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소비를 좀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기업 투자가 좀 축소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경제 규모가 좀 축소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최근 경영 애로 요인으로 봐도 소비 위축이 1번입니다. 그리고 비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물가가 다 오르니까요. 비용도 상승되고 원재료 값도 오르게 되니까 그만큼 또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국외에서도 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가도 오르게 되고 불안한 마음에 정말 시장도 요동치는데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국외적으로도 정말 불안정한 상황이죠. 국외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물가와 금리 인상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국제 유가도 이렇게 이스라엘 시리아 공격으로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밀, 옥수수, 국제 곡물가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난,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모두 합치면은 이제 대내외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속됨으로써 불안정하고 좀 요동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입니다. 예. 네,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라고 하죠. 그래서 소비 심리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이 종료되고 해외 여행이나 서비스 중심의 소비가 증가하는데 전체적인 소비 심리는 조금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23년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국 기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른 상태고요. 네,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금리까지 오르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금 3고 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2024년은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이 좀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FOMC도 제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적중을 했죠. 그래서 금리 동결이 일정 부분 좀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 뭐가 있죠? 네, 미 대선, 11월에 미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원래 대선 전에는 조금 금리 인하를 해서 좀 돈을 풉니다. 좀 포퓰리즘이라고도 하는데 돈을 풀어가지고 조금 경제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좋게 가져가면서 이제 정권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물가 금리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소비 심리가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 수요가 약화되었다. 이연 수요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 엔데믹 때 눌려있던 어떤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연 수요가 좀 약해졌다. 왜 약해졌을까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소비 심리가 축소돼서 회복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려 있는데 이것도 좀 약화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 2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요즘에는 1, 2인 가구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스몰 포맷 좀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좀 성장할 것이다. 1, 2인 가구면은 굳이 막 백화점, 뭐 대형마트 안 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조금 먹고 조금 소비할 거니까. 그래서 스몰 포맷 가구, 그다음에 간편한 좀 온라인 시장,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딱딱딱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분야가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GDP 성장률인데요. 한국은 이제 23년에 1.5%를 예상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도 중국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중국이 좀 가장 높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보다는 조금 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을 조금 누르고 미국이 성장률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을 정리하면은 23년 반등의 한 해였죠.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3배나 상승했고요. 왜 상승했을까? 바로 여기 거대 금융기관의 코인 시장 입성을 발판 삼아서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이런 굵직굵직한 거대 금융기관이 코인 시장으로 입성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라나, FTX 이슈로 엄청나게 하락해 있던 솔라나와 그다음 루나의 부활 두 가지 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좀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어떤 반등, 부활, 뭐 입성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어떤 루트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4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USDC를 활성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클사가. 그래서 USDC는 많이 활성화가 될 거다. 지금 테더가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데 테더를 두르고 좀 USDC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 게 아닌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코인베이스의 입지도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바이낸스를 몰아내고 바이낸스를 미국 시장 철수를 시키고 그럼 남은 것은 이제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출신 기업 코인베이스를 좀 밀어주지 않을까 해서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현물 ETF 상품들이 확대될 것이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도 현물 ETF를 상장시킴으로써 이 거대 금융기관이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이 점점 집중돼가는 이 코인 시장으로까지도 좀 발을 넓혀서 수익을 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으로 정리하면 2023년은 어떤 반등 그리고 입지를 다지는 발판을 다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쏠린다면 쏠림의 연속이 지속되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2024년에는 어떤 일은 2023년에 어떤 발판 삼은 상승을 발판으로 한 발 더 크게 나가는 어떤 상승의 정말 신호탄을 제대로 발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잘 있겠는데 그걸 잘 포착하려는 하나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4년 블랙록 피델리티의 투자 실적, 그러니까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세계 거대 금융 세력이죠. 자산 운용사고 이런 어떤
잘하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 실적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왜 확대될 것이냐? 얘네가 하지 않았던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죠. 코인 시장으로서의 입성. 그게 바로 새로운 실적이니까요. 그래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입지가 강화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서클은 USDC 활성화와 그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IPO를 24년에 분명히 이뤄낼 겁니다. 왜 이뤄낼 거냐? 바로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합작 투자가 들어가 있는 서클이기 때문에 24년 IPO 아주 성공적으로 진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요 회사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코인베이스 요즘 주가 한번 보십시오. 바이낸스 몰아내더니 와 코인베이스 블랙록하고 진짜 파트너십 하면서 이 블랙록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현물 ETF의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은 SEC가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투자자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를 이제 감시 파트너로 그런 어떤 시장 조작이나 어떤 그 투자자 보호 파트너로서 코인베이스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둘이 지금 짝짝꿍 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록하고 피델리티는 공동으로 서클에 투자 중이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서클을 지분 매입을 실시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클의 USDC 활성화와 IPO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왜냐하면 뒷배가 아주 든든하기 때문이죠.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사이클이 다가옵니다. 요게 다 맞물려서 뭐죠? 세이의 대폭발이 반드시 있다. 지금 폭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폭발하면은 이게 선반영이라고 해서 나중에 어떤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응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꾹꾹 폭발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겁니다. 더 매직 기회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대폭발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네.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정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25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해는 2024년입니다. 왜? 2024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2025년에 어떤 우리의 투자 수익률이 정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말 24년 우리가 잘 보내야 된다.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회란 거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예시로 키를 들었죠. 우리의 키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학교 때 다 크거든요. 거의 다 커요. 거의 한 80%, 90%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때 거의 다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 기회를 못 살려서 키가 못 크잖아요. 그러면은 키를 진짜 키우려면 노력과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효율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가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회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노력과 시간과 돈을 정말 조금 들이더라도 엄청난 효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엄청난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차트입니다. 어떤 차트일까요? 디센트럴이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한마디로 디센이죠. NFT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와서 이렇게 폭등한 근데 이 디센도 이렇게 폭등하고 지금 엄청 하락했지만 어쨌든 폭등할 때까지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자, 19년 중반부터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19년, 20년, 21년, 그러니까 1년, 2년, 대략 한 3년 정도 만에, 3년 좀 안 되죠. 2년 반 만에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2년 반. 그러니까 디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반 정도를 기다리고 엄청난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2년 반을 기다린 거죠. 그러면 엄청난 효율을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볼 수 있죠. 왜냐? 여기가 뭐 진짜 막 5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7,000원이 넘게 올라갔기 때문인데 2년 반 동안 엄청난 효율적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자, 요것을 보십시오. 요건 바로 세이의 차트입니다. 세이의 차트.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 동시 상장한 지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가 2년 반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 1년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코인베이스가 합작 투자한 서클, 그리고 그 서클의 USDC 활성화와 성공적인 2024년 IPO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서클이 투자한 세이는 바로 어떻겠느냐? 단 1년입니다. 1년만 기다리면 엄청난
이 1년의 시간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효율적인 투자거든요. 이 기다림, 1년밖에 안 되는 이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단 1년의 기다림이다. 엄청난 효율적 투자는 바로 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